트럼프 대통령의 비밀 환승 작전을 두고 충성파 측근들만 대피시키고 고위 장관들은 이란의 공격 위험에 남겨뒀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스가 단속 요원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특수장갑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미 중서부를 강타한 폭풍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대규모 정전과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고 50만여 명의 학생들이 새 학기를 시작한 가운데 올해부터 저학년을 시작으로 수업 중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되면서 교실 풍경도 달라집니다.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4살 학생이 말다툼을 벌이던 또래 학생에게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해 학교가 봉쇄되고 이번 주 수업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강진으로 200명 넘게 숨진 콜롬비아 정부가 사흘간 국가 애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실종자도 여전히 많아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남성의 다리를 필사적으로 끄집어냅니다. 간신히 온몸이 빠져나온 이 남성은 크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콜롬비아 지진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콜롬비아 정부가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강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정부 청사와 재외공간 등의 조기를 개항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서 사망자 수는 250명으로 집계됐지만 일부 집계 오류가 확인되면서 당국은 이를 216명으로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물에 매몰된 사람들이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실종자는 최소 195명이지만 비공식적으로 4,000명에 육박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생존 골든타임 안에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구조 작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뒤 최대 72시간은 생매장된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후엔 생존할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Esta ventana de 72 horas es la más crítica para recuperar a ciudadanos y a víctimas con vida. 하지만 강진 이후 70회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무너진 건물들과 끊어진 도로 등으로 구조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병원과 같은 기반 시설까지 무너지는 등 큰 피해를 입어 부상자 치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콜롬비아의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 달러, 약 14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비밀 환승 작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과 충성파 측근들만 몰래 군용기로 빠져나가고 행정부 서열 1, 2위 장관들은 이란 공격 표적으로 방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LA에서 신재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 튀르키예를 떠나며 전용기에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는 바로 옆 미군 수송기에 옮겨 탔습니다. 이란군이 지대공 미사일로 전용기를 공격할 거란 첩보를 이스라엘로부터 전달받은 겁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당시 수송기에 동행한 건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아닌 소수의 백악관 측근 보좌진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댄 스케피노 부비서실장과 나탈리 하프 보좌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충성파들입니다. 반면 행정부 서열 1, 2위인 루비오, 베선트 장관 등은 전용기에 그대로 남았는데 이들이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미 NBC 방송은 이란이 구형 에어포스원을 격추했다면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건이자 끔찍한 인명 손실이 났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밀 경호국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이 실제 탄 비행기가 더 위험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They wanted me to go on a different flight, a different plane, equal safety, but they wanted me to do it, so I do it. 당시 전용기에 남겨진 동행 기자단과 백악관 직원 100여 명은 극소수를 제외하곤 자신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백악관 출입 기자단은 백악관 측에 해당 작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리처드 브루먼탈 상원 의원은 전례 없고 섬뜩한 일이라며 의회에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단속 요원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특수 장갑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아이스는 최대 2천만 달러를 투입해 수천 개의 전기 충격 장갑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GLOVE 글로브로 불리는 이 장비는 평소에는 일반 순찰용 장갑처럼 사용하지만 버튼을 누르고 상대방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면 테이저와 유사한 전기 충격을 가해 저항하는 사람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 설명서에 따르면 장갑은 옷이나 머리카락 위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어린이나 임신부,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이스가 실제 도입할 경우 이 같은 전기 충격 장갑을 사용하는 첫 연방 기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d I think it should be transparent with the public in terms of how long the training is for these new devices, who they're going to be issued to, and as I pointed out, the policies and the procedures, the specific use cases where ICE envisions this type of technology being used. 국토안보부는 현장 요원들이 이민법 위반자를 안전하게 체포하기 위한 장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이스 요원들도 상황을 진정시키는 방법과 물리력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겉으로는 일반 장갑과 구분하기 어려운 데다 버튼 하나로 강한 통증을 가할 수 있어 단속 현장에서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역사상 최연소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이 이달 말 사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레빗 대변인이 어린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8살인 레빗은 지난 5월 둘째 딸을 출산한 뒤 지난달 백악관에 복귀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레빗은 두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는 것과 백악관 대변인의 막중한 업무를 병행하기 어렵다며 사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을 떠난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부 고문으로 활동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 중서부에 며칠째 강력한 폭풍우가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곳곳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홍수 피해가 집중된 페리와 머스킹엄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대피와 구조 작업을 위해 주 방위군 40명과 전술 차량 20대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So the area that we are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at this moment, at least, in regard to flash flooding, is Southwest Ohio. Also right along the western border of the state, starting up around Lima and then going down to Cincinnati. That is the area that we are concerned about. A good part of the state, the ground is saturated already, so streams are up. So we really have a concern in regard to the potential of the flash flooding. 오하이오주 로즈빌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로 한 명이 숨졌고 그라프턴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이 이동하던 중 낙뢰가 떨어져 1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The current that's ripping through there right now, these boats are having troubles going straight. 인디애나주 제네바 타운십에서는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주택의 침실을 덮치면서 안에 있던 4살 남자아이가 숨졌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한때 미 중서부에서 동부 지역까지 100만 곳이 넘는 가정과 사업체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짧은 시간에 기록적인 폭우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커진 가운데 앞으로도 추가 폭우와 강한 폭풍이 예보돼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50만여 명의 학생들이 오늘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실 풍경도 달라집니다. 저학년을 시작으로 수업 중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데요. 스크린은 줄이고 학생들의 집중력과 교실 내 소통은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LA 통합교육부 소속 학교들이 일제히 개학한 가운데 교실 풍경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교실 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스크린타임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유아교육과정과 1학년 수업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오늘부터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오는 11월부터는 2학년과 3학년 학생은 하루 최대 20분, 4학년과 5학년은 하루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데 8학년까지는 과목별로 일주일에 60분, 9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은 주 90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과학이나 그래픽 디자인 수업 등 전자기기 기반 수업은 예외입니다. 또 수업 중 유튜브나 SNS에 접속할 수 없고 학생들에게 지급된 스마트 기기도 집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교사의 수업 진행과 상호작용을 늘리겠다는 건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 수업에서 현장 수업 중심으로 수업 방식이 돌아와 지나친 전자기기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And instead of kids reading books like the ones behind me, they were on their devices. We have now a decade or so of research of screens in schools, and we show that there are really deleterious effects.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집중력 향상과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공감하면서도 컴퓨터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가 충분하지 않은 가정의 학습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스크린타임 제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관련 지침을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동준입니다.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말다툼이 총격으로 번져 학생 한 명이 다쳤습니다. 휴스턴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오늘 오후 2시 15분쯤 워너 로빈스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9학년 학생 2명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한 학생이 총을 꺼내 상대 학생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에 맞은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당국은 2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부상자는 1명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총을 쏜 14살 학생은 범행 직후 학교를 빠져나가 도주했다가 인근 주택가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When I got on scene is when I realized people was telling me that a little boy had got shot. And I was really concerned because I thought it was my child. All I got was it's a code red, the school shut down. Like it was just heart throbbing to me, and I was scared because like what if that was my child? She called me and she was whispering, so I already knew something was wrong. And then she said somebody got shot in the bathroom right next to her classroom. 특히 이 학교는 총격 사건 하루 전인 어제 비상 상황에 대비한 코드 레드 등 안전 훈련을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총격에 사용된 총기를 14살 학생이 어떻게 입수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사건으로 이번 주 수업을 모두 취소했으며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심리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네소타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운영자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홉킨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쯤 미네폴리스 인근 홉킨스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며 아이를 맡기러 온 한 학부모가 범행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흉기에 찔려 숨진 41살 여성과 7살 여자아이 그리고 총상을 입고 숨진 41살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과 아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세 사람은 한 가족으로 부부가 해당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어린이집에는 다른 어린이 6명도 있었지만 다친 아이는 없었으며 경찰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뒤 부모에게 인계했습니다. Upon arrival, officers located a deceased male, female, and juvenile victim. There were other children present within the daycare, and we were able to get them out of the daycare and reunify them with their parents. At this time, there's no outstanding threats in the community. This is an isolated incident. 특히 경찰은 이 남성이 하루 전 번스빌에서 78살 여성 친척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2019년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돼 왔으며 경찰은 두 사건의 연관성과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처음으로 무인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피츠버그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00여 건 발생해 7명이 숨진 가운데 우선 사고 위험이 높은 2개 교차로에서 카메라가 가동됐습니다. This is a really dangerous intersection. I've been here 25 years and there's been so many accidents. In cities that adopted automated red light enforcement, the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determined that red light cameras reduced crash rates by 21%. 카메라는 빨간불이 켜진 뒤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뿐 아니라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면서 완전히 정지하지 않는 차량도 자동으로 촬영하며 약 70명의 훈련받은 경찰관이 영상을 직접 검토해 실제 위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첫 두 교차로에서는 60일 동안 경고장만 발송한 뒤 위반 건당 $100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운전면허 별점은 부과되지 않고 보험사에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피츠버그시는 올해 말까지 단속 지역을 모두 6곳으로 늘리고 향후 몇 년간 최대 21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처벌보다는 신호 위반을 줄여 교통사고와 사망자를 예방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스콘신 주지사에 도전했던 한인 프란체스카 홍 주 하원 의원이 초박빙 승부 끝에 민주당 경선에서 패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경선에서 데이비드 크롤리 미러키 카운티 행정관이 39.8%를 득표해 39.4%를 얻은 홍 후보를 불과 0.4%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한국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홍 후보는 위스콘신주 최초의 아시아계 주의원으로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 등 진보적인 정책을 앞세워 주지사에 도전했습니다. 경선에서 승리한 크롤리는 오는 11월 공화당 탐 티파니 후보와 맞붙으며 당선될 경우 위스콘신주 최초의 흑인 주지사가 됩니다. LA 레이커스 구단이 역대 최고액인 $125억 매각됩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벤처 투자자 조시 쿠슈너와 밥 아이거 전 디즈니 CEO가 레이커스를 $125억 인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거래가 최종 성사되면 NBA 구단 역사상 최고액의 매각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라스베가스에 NBA 신생 구단을 유치해야 하는 작업에 참여해 왔지만 최근 방향을 들어 레이커스의 대주주인 마크 월터에게 인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구단주가 될 조시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의 동생이자 벤처 캐피털 스라이브 캐피털의 창업자이며 밥 아이거는 디즈니를 오랫동안 이끌었던 대표적인 미디어 경영인입니다. 이번 거래는 NBA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여름 더 강력한 피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름 더 강력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한여름 셀리온의 속 시원한 세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GF7 앰플 세럼 크림과 탈모번지 샴푸, 바디워시와 바디 세럼까지 모든 화장품 반값 대세일. 그리고 유한 건강 생활의 전 녹용 홍삼을 비롯한 모든 건강식품을 2개 사면 하나 더, 2개 사면 하나 더. 213-738-1188 셀리온.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새로운 민주당 대표는 이제 나흘 뒤면 결정됩니다. 현재 흐름대로라면 김민석, 정청래 후보 중 누가 더 유력한지 장슬기 기자가 민심을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결정하는 가장 큰 퍼즐.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호남 유권자들의 표심은 김민석 후보를 가리켰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3건의 무선 자동응답 방식 조사에서 모두 김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리얼미터 자체 조사에서는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 차이가 30%포인트 가까이 벌어지는 더블 스코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사 사례수가 적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7에서 10%포인트까지 커지는 점을 감안해도 김 후보가 우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약 2주 전 조사에 비하면 김민석 후보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 최근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가 초박빙 경쟁을 이어가면서 송영길 후보에 대한 지지가 김 후보로 넘어간 걸로 풀이됩니다. 김 후보는 호남에서의 선전을 바탕으로 선호 투표 없이 과반을 넘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우위로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순위와 여론조사를 합쳐서 선호 투표 없이 이제 승부가 나는 거 이걸 목표로 하고. 반면 정청래 후보는 코어 지지층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며 60만 명 당원이 있는 서울 경기에서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도 권리당원이 제일 많은 것은 수도권입니다. 근데 유독 호남권만 부각해서 얘기를 해요. 실제 서울만 따로 떼봤을 때 여론조사상에선 두 후보자 차이가 크지 않은 걸로 나오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도 응답자에 포함된 만큼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30%가 반영되는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최종 판세는 이번 주말 호남과 서울 경기 권리당원 결과가 나와 봐야 가늠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권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예고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당원 중심 정당을 내세우며 조직 재정비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다가올 총선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이번 달 당협위원장 대거 교체를 예고했습니다. 당원들이 원하는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당협위원장을 임명하겠다. 대여 투쟁 대신 내부 총질을 하는 의원들이 교체 대상이 될 거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장 대표와 궤를 같이 하는 안철수 의원도 친한계를 저격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추진파가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레커지를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조강한 최고위원 역시 친한계를 바퀴벌레에 비유하며 복당 운동권을 근절하고 바퀴벌레들을 퇴치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친한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당대표가 교체 대상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해야 될까요? 나쁜 사람이 선한 사람을 벌을 주겠다. 이게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의원을 향해서도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 내 정치가 아니라 새 정치를, 배제 아닌 통합을 지향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당내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상황인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적 생각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드론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늘 위 군사작전에서 보편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젠 바다에서도 무인 수상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물살을 가르며 빠르게 나가는 보트 두 척. 좌우로 움직이던 앞 보트가 크게 한 바퀴 돌더니 바다 위 물거품으로 커다란 숫자 8자를 그립니다. 물 위에서 방향을 연달아 바꾸면서도 뒤집히지 않고 8자를 그리는 건 조종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입엔 키를 잡는 조타수가 없습니다. 바로 AI가 조타수인 무인 수상정입니다. 어떻게 운항하는 건지 직접 타봤습니다. 무인 전환하겠습니다. 아무도 키를 잡지 않았는데도 시속 70km 속력을 내며 물살을 가르고 바다 위에서 거침없이 회전합니다. 이렇게 배 앞쪽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요. 높은 파도나 고속 장애물이 있어도 AI가 자율 운항할 수 있습니다. AI가 조타수 역할만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출항하며 받은 임무는 기뢰 탐색. 육상 통제소가 통신위성으로 의심 표적을 식별하라 명령하자 무인정은 스스로 목표 지점까지 항로를 짜고 그곳에 이르면 알아서 잠수정을 보내 기뢰를 찾습니다. 직접 길을 찾고 수색까지 진행하는 AI. 배의 선장 역할까지 대신하는 겁니다. 기뢰를 수색하다 혹시나 폭발 사고가 생겨도 인명피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2010년대 본격화된 우리 방위산업체들의 무인 수상정 개발. 바다 위를 달리는 것은 물론 바닷속 대잠수함 작전이 가능한 무인정까지 개발에 들어가며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처럼 상승하며 코스피가 6,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주주 환원 기대감에 한동안 주춤했던 반도체가 앞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변수는 여전히 많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모처럼 반도체 대형주가 다시 달리면서 코스피가 6,500선을 회복했습니다. 낮에는 오름폭이 커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3조 원 가까이 순매수에 나섰고 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담았습니다. 삼성전자가 6.7%, SK하이닉스는 5.5% 뛰었습니다.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조만간 나올 주주 환원 정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차세대 반도체에 투자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수십조 원 규모의 현금을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다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가를 발목 잡았던 반도체 고점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부족함이었는데 그러한 부족함 자체를 상당히 좀 메워줄 수 있다라는 것. 다만 가장 큰 변수는 미국 금리입니다. 치솟은 미국 국채 금리가 더 오르면 회사채로 투자금을 조달해온 AI 투자 기업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5, 6월과 같은 가파른 강세장으로 복귀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반도체주가 완만히 오를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3분기에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정점론을 논하기에는 여전히 수요처 공급처 모두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기 때문에 한편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한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시장이 들썩였지만 테마섹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도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즐거운 여름 휴가와 장거리 여행으로 몸에 누적된 피로가 쉽게 쌓이는 8월입니다. 일상으로 건강하게 복귀하기 위해서는 지친 몸의 에너지를 빠르게 채워주어야 하죠. 첫 번째, 일상 속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짧은 낮잠을 자는 것은 뇌에 휴식을 주고 누적된 피로를 빠르게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을 돕는 비타민 B군과 코엔자임 Q10을 섭취하는 것은 무기력해진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포막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장시간 비행이나 운전 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것은 뭉친 근육을 이완시켜 혈액 순환을 돕고 몸의 피로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올 한 해를 버티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2026년 당신의 모든 날이 건강함으로 가득하도록 가족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8월 12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